반갑다 이제 반갑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삼각함수를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자, 이 삼각함수가 여러분들 그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과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에 일반 선택 과목에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거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지만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삼각함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삼각함수가 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야. 이 삼각비라고 하는 거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함수거든. 왜 함수라고 정의를 내렸는지도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되거든, 여러분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자고.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가 보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거기 100페이지부터 들어갈 거야. 오늘은 뭐 일반각과 호도법, 그다음 나중에 삼각함수, 그다음에 그래프, 그다음에 방부등식에 의해서 쭉 넘어갈 거야. 여러분들 단원들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 자, 첫 번째 교재 보면 일반각과 호도법이야. 이제 선생님이 조금 개념은 지우고 자 들어갈게. 자,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이게 큰 단원이거든. 자, 여기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각에 대해서 좀 배울 거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자, 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나중에 가면 이제 각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 호도법, 60분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잘 봐. 일단 먼저 여러분들 각이라고 하는 걸 재야 될 거 아니야. 재는데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 동쪽 방향이야.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초선이라 그래. 이름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자.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이야. 시초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시초선은 우리가 X축 방향이네. 보니까 그지? X축 방향으로 우리가 시초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거 있어. 시초선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동경이라 그래. 동경. 동경하면 그냥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방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시초선으로부터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O에서부터 P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부른다. 동경. 이해됐어?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각이 있잖아.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플러스 방향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어.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해.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릴 때 이렇게 간다. 플러스 방향. 밑으로 간다.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바로 각을 정의할 때는 시초선으로부터의 바로 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정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 잘 보자고. 자, 우리는 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0도부터 60도까지만 정의 내릴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각은 무한히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이 각을 6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60도. 그러면 잘 보자. 60도를 나타내는 이 동경이 있는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가서 60도야. 그럼 얘는 몇 도니? 실제로 몇 도가 돌아간 거야? 720도가 돌아간 거거든. 720도래. 420도가 돌아간 거거든. 이렇게. 그러네. 그 다음 마찬가지야. 각은 어떻게 돌 수도 있어. 이렇게 돌 수 있지만 이렇게 돌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건 몇 도겠어? 마이너스 300도가 돌아간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420도라고 하는 거하고 6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동경이 같은 거야. 방향 같은 거야. 시초선으로부터의 위치가, 방향이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경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동경이 같다.
그럼 선생님, 동경이 같은 각을 다 표현할 수 없지. 하나씩 다 쓸 수 없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일반적인 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동경이 같은 그런 각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했다.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럼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60도지. 자, 60도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에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한 번에. 아, 60도하고 42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 한 번에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n을 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 n은 정수 써줄게. n은 정수가 되는 거야. 정수. 그리고 플러스 60도라고 써주면 동경 OP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시초선으로부터 지금 60도 방향을 이루고 있는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각이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n은 0이면 얼마야? n은 0이면 60도. n은 1이면 420도. n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60도 6도니까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 거야. 아, 이 각들을 동경이 같은 각들을 한 번에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바로 일반각인 거야. 아, 별거 아니네.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처럼 표현하듯이 일반각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아, 이게 일반각이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몇 바퀴 돌았냐. 1이면 한 바퀴 돌았다. 2면 두 바퀴 돌았다. 3이면 세 바퀴 돌았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 이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각과 호도법에서 용어 기억해야 될 게 뭐야? 동경. 시초선으로부터의 그 방향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됐어. 그리고 동경 같은 거는 420도, 60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일반각으로 표현하니까 OP된 일반각을 표시하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한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거기 책에 있는 나온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example 볼게요. OP가 한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라 그랬어. 오늘 일반각을 구하라는 얘기는 OP가 나타내는 각이 주어졌어. 그럼 잘 봐. 자, 우리가 선생님 뭐라 했어? 시초선이 이렇게 있어. X가 있다고 하자. X가 있으면 자, 어떻게 655도야. 655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는 360도에다가 한 바퀴 돌았지. 이렇게. 플러스 몇 도를 더 돌았는지 봐봐. 360도를 빼보자. 그러면 295도를 더. 아, 얘는 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다시 295도를 더 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360도하고 한 바퀴 돌고 295도를 더 돈 거야.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이게 바로 OP, 동경 OP라고 하면 OP를 뭐로 표현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 그럼 일반각을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360도 곱하기 n은 n 플러스 295도만 써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0도, 0일 때, 1일 때, 1일 때. 물론 n은 정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해주면 아, 쉽게 문제가 일반각이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 1460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1460도야. 1460도는 어떻게 하면 돼? 360도를 몇 번을 돌아버렸어? 4번을 돌아버렸지. 4번을 돌아버리면 왜? 1440도. 1440도에다가 플러스 20도가 추가된 거야. 결국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어떻게 되겠어? 사실 X축이 있으면 20도 방향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20도다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동경 OP를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쉽죠? 좋았어. 자, 그럼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계속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연습이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850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850도? 자, 마이너스 850도라고 하는 건 헷갈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50도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 360도 빼버려. 360도 빼버리면 뭐랑 똑같아 얘랑? 360도를 빼버리면 자, 똑같은 동경인 거 찾아보는 거야. 자, 360도 빼버리면 850에서 360도만 빼지 말고 720도 빼버리자. 그냥 한 번에. 720도를 두 바퀴를 거꾸로 돌아 상관없으니까 빼버리면 몇 도가 돼? 마이너스 13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30도는 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00,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마이너스 130도 이렇게 130도. 이 방향이야. 그럼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 표현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80도에다가 여기가 40도거든. 90도하고 40도.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80도에다가 50도니까 230도가 되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만큼의 동경 OP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360도 곱하기 n을 한 다음에 플러스 몇 도? 230도를 해주면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정답은 360도 곱하기 n 곱하기 230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야. 한 번 더 해볼까? 자,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마이너스 570도. 얘랑 동경이 같은 건 또 뭐 있어? 360도를 더해버리면 되겠지. 또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자 360도 210도가 되겠지. 마이너스 210도에다가 또 360도를 또 더해버릴까? 얘는 뭐랑 똑같아? 플러스 150도랑 똑같을 거야. 아,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50도와 같은 값을 갖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n은 정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할 게 뭐냐면 이제 뭐 배우냐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 4분면의 각을 배울 거야. 자,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생님 4분면이 뭐였죠? 기억나니? 우리가 중학교 때 좌표에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1, 4분면. 근데 보통 우리가 J를 써야 돼. 제1, 4분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2, 4분면. 여기는 뭐야? 제3, 4분면. 여기는 제4, 4분면. 이렇게 불렀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시초선 OX에서부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3분면에 있는 동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동경이 있으면 걔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일반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4분면에 있는 동경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0도부터 90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 왜? 1, 4분면을 나타내는 동경이 0도부터 90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나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아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야 돼. 1, 4분면을 나타내는 O에서부터 P까지의 동경은 어떻게 표현할까?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그 세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단 작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0도라고 써서 이렇게보다 작다. 이게 바로 1, 4분면을 나타내는 동경이야. 왜요? 자, n은 0일 때는 어떻게 돼? 0도부터 90도에 있다는 얘기고 n이 1일 때는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 n이 마이너스 1은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1, 4분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 알겠죠? 그럼 2, 4분면은 어떻게 표시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몇 도?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얘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3, 4분면 또 해볼까? 3, 4분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보단 크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270도보단 작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4사분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분면의 일반각을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젬플 문제 보자. 다음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표시해 봐라 그랬어. 자, 몇 사분면의 각인지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20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를 3번 돌면 얼마야? 1080도지. 3번 돌고 몇 도가 돼? 120도가 되지. 120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90도를 넘어가서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몇 사분면이 되겠어요? 얘는 2사분면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제2사분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물론 제2사분면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마이너스 30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00도는 거꾸로 360도를 더해주면 몇 도랑 똑같아? 60도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60도의 동경과 똑같고 이거는 몇 사분면이야? 제1사분면이다. 이렇게 제1사분면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97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 360도 두 번을 빼자. 720도잖아. 720도를 빼주면 얘는 뭐랑 똑같아? 동경 똑같은 720도를 빼주면 720도를 빼주면 얘는 250도가 되겠지. 250도는 180도와 210도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 되겠어? 3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3사분면, 3사분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102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뭐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면 x축 대칭이다.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나중에 또 심화 문제로 동경이면 y는 x의 대칭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을 구해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5가지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거든. 자, 거기다 써보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는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돼. 연습을. 그래서 한번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책대로 해줄게. 동경 OP하고 OQ가 있다고 하자. 그럼 동경 OP와 OQ가 나타내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게. 자, 다시 말하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알파 써줄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동경 OP 그 다음에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을 OP, 베타라고 할 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나와. 첫 번째가 보자.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쓸 수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여기에 이 방향이 P하고 Q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둘이 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한 바퀴 도를 수도 있잖아. P가. 또 Q가 두 바퀴 도를 수도 있고 아니 거꾸로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둘의 각의 차이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의 차이가 몇 도가 나면 되냐면 360도에다가 곱하기 n이 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동경이 일치한다. 왜냐하면 둘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 한 바퀴 돌아서 같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같을 수도 있다. 그걸 표시한 게 바로 360도 n이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n이 1이면 뭐야? 둘의 각이 360도 차이가 나면 어때? 동경 같겠지. n이 2면 두 바퀴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n이 0이면 어때? 둘의 각이 완전히 같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360도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되고, 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보면 이번에는 두 동경이 뭐라고 할까? 반대 방향이다. 두 동경이 반대 방향. 다시 말하면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이야.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이야.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 그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있어. 자, x가 이렇게 있으면
일직선이 있는데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이게 OP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OQ. P의 위치가 여기 있고 Q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봐. 내가 여기를 얘를 알파라고 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간 거를 베타라고 놓으면 둘의 각이 180도 차이가 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360도 차이가 더 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면 베타에서 빼기 알파를 하면 180도인 거 맞아. 이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알파가 한 바퀴 돌아가서 알파, 두 바퀴 돌아가서 알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둘의 각의 차이가 180도인데 몇 바퀴 돌아서의 차이는 표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야. 아, 이제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써줄게. 그냥 자리 넓게. 자,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X축 대칭. 책에는 X축 대칭도 나왔네. 그렇지?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 있다. 그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대로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아, 요각과 요각이 같겠지. 됐어. 그러면 잘 봐. OP를 나타내는 동경과 OQ를 나타내는 동경이 지금 서로 X 대칭이다.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각을 알파. 자, 여기 있는 각은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하면 베타지. 이해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또 바뀔 수도 있어. 물론 PQ가. 상관없어. 그러면 어때? 얘 각이랑 이렇게 돌아간 각이 서로 어때? 더하면 360도가 무조건 되겠지. 아, 그렇구나. 어디 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을 더했더니 몇이야? 360도 곱하기 n이 될 수 있는 거야. 아, 왜 360도가 아니야?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를 또 생각해야 돼. 이해돼? 한 바퀴 돌아서 알파, 두 바퀴 돌아서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둘의 합은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물론 n은 정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 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야. 여기서 y축 대칭이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을 때 말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자,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를 베타라고 하자. 여기를 내가 P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Q라고 하자. 그럼 어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아, y축 대칭이야. 둘이 더하면 몇 도야? 요 각이 요 각을 채워 넣었네. 그러네. 그러니까 아, 둘이 더하면 항상 180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런데 그냥 180도야? 아니지.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플러스 180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두 동경 위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해줄게요. 물론 나중에 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야. 문제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네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재 보면 102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 자, 이번에 정리할 게 뭐냐면, 자, 네 번째야. 여러분들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자, 호도법이라고 하면 호도법이 뭐냐? 자, 우리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각을 재는 방법이 여태까지 했던 게 뭐냐면 60분법이야.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배울 게 뭐냐면 호도법이야.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 호도법이 중요하겠지. 60분법은 뭐고 호도법은 뭐냐? 일단 60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60분법이야. 자, 이런 거네. 아,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바퀴를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가 알고 360도잖아. 360도라고 하는 것은 360등분 했다고 한번 해볼게. 360등분. 전체가 360도고 하나의 각을 360도 했을 때 얘를 1도라고 가정한 게 바로 60분법이야. 360등분을 한 다음에 하나의 각을 1도로 취급한 게 60법이야. 알겠죠? 아주 간단해. 그런데 호도법은 그렇지 않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드디어 나오는데 자, 부채꼴에서 탄생을 하거든. 자, 여기서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잖아. 그런데 이 반지름 R과 이렇게 호의 길이 L이 있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있거든. 이럴 때 각을 우리가 몇이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오, 그래요? 나중에 60분법을 사용하지 않아. 호도법만 사용해. 그래서 여러분들 호도법을 배우는 거야. 먼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 그게 1라디안이면 2라디안은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더 가는 거야. 1라디안에서 한 번 더 가. 이렇게 되면 이건 몇 라디안이야? 또 마찬가지 여기의 길이도 L 똑같다고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길이도 L과 똑같아. 이런 상태야. 그러면 여기는 몇 라디안이야? 2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1라디안, 2라디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까? 좋아. 한 번 더 가자. 부채꼴을. 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 몇 라디안이겠어? 3라디안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L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반지름보다 호의 길이가 3배다. 그러면 3라디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잘 보자. 쭉 갔을 때 여러분 180도가 있잖아. 180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배웠니? 우리가? 보통? 180도 하면 뭐가 떠올라 여러분들? 그치? 반원이잖아. 반원. 그치? 반원 180도인데 여러분들 이 180도가 여러분들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니? 이게 바로 파이 라디안이야. 선생님, 파이 라디안이란 말이 뭐예요? 파이 라디안은 이 파이가 여러분들 얼마라고 배웠어? 이거는 3.141592 무리수지. 그 말은 뭐냐면 180도는 60분법이고 파이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거든. 알겠어? 그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파이는 3.141592라는 얘기는 뭘까? 3라디안보다 약간 크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해서 약간 더 갔어. 약간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도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거의 문제가 반이 풀려버려. 180도가 약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180도를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바로 파이 라디안이다. 또 파이 라디안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180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도는 어떻게 될까? 1도는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1라디안은요. 1라디안은 자, 1라디안은 파이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중에 라디안과 호도법을 바꾸내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도는 180도의 파이 라디안이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야. 그런데 앞으로 계속 라디안을 쓰지 않아. 라디안이라는 거 쓰지 않을 거야. 앞으로 얘는 뭐 할 것 같아? 생략할 거야. 생략. 앞으로 선생님이 1이라고 하면 이건 뭐야? 1도야 1라디안이야. 앞으로 1라디안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파이라고 썼어. 이건 뭐야? 파이도가 아니고 파이 라디안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따라서 우리는 자, 기억하자. 또 정리할게.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호환하는 거야. 바꿔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몇을 하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1도에 해당되는 거 곱해주면 돼. 다시 말하면 180분의 파이야. 1도에 해당되는 것을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야.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잖아. 이게 바로 1도거든. 1도. 1도는 곱하나 마나잖아. 그지? 곱하나 마나니까 얘는 결국 호도법으로 바꿔준 거야. 1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6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한 거야. 1도를 곱하나 마나니까. 다시 말하면 곱해지면 어떻게 돼? 지워지니까 몇 분의 파이가 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뭐에 해당되는 값이야? 1도에 해당되는 값이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호도법 금방 했어 선생님이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기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뭐 곱할 것 같아?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좋아.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파이 주어지고 6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왜? 1에 해당되는 게 파이분의 180도거든. 파이분의 180. 60도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바로 호도법, 이게 60분법. 이게 바로 60분법, 이게 바로 호도법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줄 게 바로 파이분의 180과 파이분의 180과 180대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60법, 호도법 바꾸고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곱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래.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4분의 파이라고 하면 얘를 60분법으로 바꾸라고 하면 그냥 파이를 몇 도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넣으면 되냐면 180도라고 하고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그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45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편하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잘 보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있어. 6분의 파이 말고 30도가 있어.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파이가 몇 도야? 180도라고 생각을 해. 편하게. 180도니까 30도가 되려면 6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 이게 바로 호도법이구나. 그리고 60분법과의 관계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야. 어때? 괜찮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래서 선생님이 호도법하고 60분법을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 연습하고 갈까? 이그잼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이그잼플 이건 했던 거네. 자,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은 60분법으로 고쳐봐라. 자, 이제 빠르게 하자고. 자, 30도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30도에다가 1도가 뭐라 했어? 1도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지? 누굴 곱해준다?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6분의 파이에서 파이는 180도니까 아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0도 마찬가지야. 정석대로 보면 그냥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210도에다가 곱하기 누구 곱해주면 된다고? 그냥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210도에다 곱해주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나눠지고 이제 얘는 얼마가 되겠어? 지워지고 3, 6에 18, 3, 7에 10이니까 6분의 7파이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2분의 파이는 그냥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뭘 곱해주라고?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준다.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은 90도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좋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도 그냥 지금은 정석대로 하자. 곱하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누구분의 누구 곱해줘?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된다. 지워지고 얘는 135도네 마이너스 135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60분법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부채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필수 예제까지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용 확실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